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타민C 한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비타민입니다. 중세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타민C가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비타민이었죠. 왜냐하면 필수적인 어떤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계열병이라는 오랜 대양을 이제 향해하는 어떤 선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유를 가졌을 때 계열병이나 어떤 질병 자체의 건재에 또 비타민C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는 냉장 기술이라든지 보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비타민C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새 우리가 또 어떤 현대인의 환경 속에서는 조금씩 부족해지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 어떤 세포라든지 생명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타민C에 대해서는 메가도즈요법 너무 과하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들이 있었지만 먼저 본인이 부족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C를 이제 검사하라. 그것도 또 번거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핍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잘 살펴봐서 본인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의 결핍은 드물지만 어떤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 정도가 결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많은 결핍이 있을 건데 이거는 개인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신체 조직의 성장, 발달, 재생에 관여합니다. 콜라겐을 생성하고 연골뼈, 치아를 구성하죠. 그 다음에 철을 흡수해서 빈혈을 예방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고 면역 시스템에서 백혈구와 항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처를 재생시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생명활동이 당연히 이렇게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비타민C인데요. 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아까 제가 신체 조직의 구성, 성장, 발달, 재생에 관여된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이게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재생이 안 되는 재생의 지연이 비타민C의 어떤 부족 증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도 있을까요?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 왜냐하면 피부의 콜라겐 조직을 비타민C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탈모. 자, 이 우리 모낭의 어떤 핵심적인 구성 성분 중에 하나도 우리 비타민C입니다. 그 다음에 스푼 모양의 손톱. 이게 손톱이 이렇게 스푼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줄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잘 안 아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상처가 났을 때 옛날에는 하루 이틀이면 쉽게 나았는데 지금은 일주일 가도 잘 안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살펴보면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명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족해지지는 않지만 비타민C의 상대적인 결핍이 이런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재생이 안 되는, 잘 안 아무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피부가 부쩍 건조해지고 굉장히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비타민C의 상대적인 결핍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자체가 대사 능력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효소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 능력이 저하입니다. 이유 없이 뱃살이 증가한다. 지방을 태우는데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뱃살이 증가하게 되면 비타민C의 결핍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거. 피곤과 짜증이 부쩍 심해질 때도 비타민C의 결핍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력을 저하는 각종 질환들이 부쩍 출현합니다. 특히 나이 관련 항반 변성이나 백내장의 발생에도 비타민C의 결핍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고 우리 계열병일 때도 그 잇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조직에서 출혈이 되면서 그런 선원들이 사망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 출혈이 부쩍이 찼다. 코피가 이전에 안 나던 코피가 많이 난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소판이나 다른 어떤 혈액 학적인 응고 능력에 어떤 저하는 없는데 멍이 잘 든다. 이런 게 비타민 C의 결핍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지속되는 경미한 빈혈, 장기 속에서 미세한 출혈 같은 것도 이런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대량 출혈이 없어도 이런 어떤 부분들의 빈혈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빈혈이 있을 때 우리가 비타민 B가 부족했을 때 어떤 철결핍성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비타민 C의 결핍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는, 면역세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비타민 C죠. 백혈구, 그 다음에 우리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성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반응해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항체를 만드는데도 비타민 C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자주 아프고 한번 아팠을 때 회복이 늦다. 옛날에는 감기가 걸리면 한 2, 3일이면 나았는데 지금은 일주일, 2주일이 가고 잘 낫지가 않고 이전에 없던 방광염 같은 게 자주 걸린다. 그 다음에 잇몸에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그 다음에 헤르페스 같은 게 자주 생긴다. 그러면 비타민 C의 상대적인 결핍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꼭 메가도스 요법까지 드시지는 않더라도 즉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좀 더 풍부하게 섭취하고 그런 게 힘드신 분들은 비타민C 영양제 적정량을 하루에 뭐 하나 정도라도 섭취해 보시면서 호전이 있는지를 보면 자기 몸에서 비타민C가 부족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절의 통증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결핍했을 때 관절, 아까 연골이나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잖아요. 그래서 관절의 통증이 있지 않은지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필요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성은 75mg, 남성은 90mg 정도를 섭취하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도 따지면 2분의 1컵, 오렌지 주스 4분의 3컵입니다. 상한선은 2000ml 정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필요한 그 상한선의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채워주면 된다 정도지 상한선까지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먹다 보면 상한선까지 드시다 보면 속이 쓰리거나 뭐 이렇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75mg, 남성 90mg인데 뭐 조금 더 본인이 이렇게 비타민C 결핍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충분하게 드시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인 여성 75mg, 남성 같은 경우는 90mg 섭취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전 세계적인 기준, 특히 미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개인차가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유라는 여성 같은 경우는 120mg 정도를 섭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일 상한량은 상당히 많은데 성인 같은 경우는 2000mg이고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너무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비타민C를 이불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먹게 하는 어떤 부모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너무 과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족해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C가 부족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C 부족 증상이 있지 않는지 잘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푸어 다이어트, 식사가 푸어하다, 불량하다는데 어떤 식사가 푸어할까요? 일단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한, 싱싱한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잘 못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 지방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분들,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불량한 식사라고 볼 수가 있죠.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주,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음주가 과도하신 분들, 그 다음에 흡연자, 그냥 다이어트를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비타민C를 섭취하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과일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아바, 키위, 딸기, 오렌지, 파파야, 브로콜리, 토마토, 케일 정도가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면 충분량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과일과 채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신다면 부족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상태,
그 다음에 그리고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잘 고려해서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좀 더 신경 써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